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또 그 질문 있나요? 이해가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세 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빨리는 말고 효과적으로 이제 볼 거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봤지만 governance를 믿느냐, 여러분이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작품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여러 가지라서 예, 안 그래도 제가 정답을 안 알려준다고 수업 때 불만이 있더만요. 예, 그렇더만요. 그죠? 여러분 지금 찔끔했죠? 뭐가 이거다! 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끝낸다고 불평이 자자하다는 얘기를 돌아 들었어요. 근데 예, 제가 눈을 얘기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작가들이 그렇게 작품을 안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그 정답에 대한 힌트를 혹은 정답을 하나를 안 놓는 작품들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데다가 제가 또 계속 이야기하지만 turn of the screw는 그거를 뭔지 모르게 해놓은 것이 작품의 묘미예요. 과연 미친 여자냐? 아니면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예, 영웅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싸우고 있는 여자냐를 알 수가 없이 해놨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예, 도저히 미쳤다면 이럴 수는 없고 영웅적이고 희생적이라면 미쳤다고는 볼 수 없는데 두 가지 힌트를 다 넣어놨어요. 그러고도 이 작품은 말이 안 돼! 이렇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던져버리기보다 뭔가 가질가질 조금만 더 읽으면 알 수 있을 것 같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작품의 묘미이자 저한테는 재미예요. 여러분은 재미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작품 다 보고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글을 써서 그런 식으로 사람 심리를 들여다본 것이 또 시대 상황과 영국 사회가 당시에 직면하고 있던 새로운 역사의 상황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작품에 집중하면서 봅시다. 우리가 읽어놓은 11, 12, 13장에서 또 유령이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뭐가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는 건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나 뭐 해소되고 있거나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유령은 안 나왔고. 줄거리 요약해 주시면 돼요. 11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11장에서는 뭐가 주된 내용이에요? 마일즈랑 얘기했어요. 예. 마일즈랑 우리 마지막에 우리 봤잖아요. 마일즈가 밤에 한밤중에 새벽에 바깥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정교사가 너무 놀랬잖아요. 유령을 볼 거라고 굳이 굳게 마음을 먹고 현장을 덮치려고 봤는데 마일즈가 바깥에 있었어요. 유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마일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일즈랑 이제 어떻게 된 거냐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도 이때쯤이면 눈치챘겠지만 이 이야기를 가정교사가 썼다고 했잖아요. 가정교사가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특이하지 않나요? 마일즈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마일즈랑 그냥 얘기한 장면이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안 나와요. 딴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보셔서 알잖아요. 미세스 그로스한테 얘기하는 중에 마일즈랑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와요. 그죠? 그냥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진행했으면 아까 우리 지난장에서 본 대로 마일즈를 바깥에서 보고 깜짝 놀라서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애랑 대면해서 이제 네가 뭐 내뺄 수도 없고 얘기해라. 딱 이 장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이 실제로 묘사되어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보면 11장 시작에 보면 It was not till late next day that I spoke to Mrs. Gross. 그래서 Mrs. Gross랑 얘기하는 게 그 다음날 저녁이나 돼서야 얘기했다라고 나와요. 그죠? Mrs. Gross가 자기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자기를 믿고 있다 이거를 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일즈랑 그 대화 장면이 그 다음에 묘사돼요. 왜 이렇게 바로 안 가고 바로 중요한 얘기 우리가 생각해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고 미세스 그로스를 자꾸 끼워 넣어서 내가 그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인이 이런 반응을 보였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얘기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왜 빙빙 둘러서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진 효과는 무엇일까? 그냥 쭉 얘기해도 뭐 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까? 뭐 어떤 다른 효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장에서 그러고 12장에선 사건으로 치면 뭐 귀신이 나온다거나 애가 뭐 도망을 간다거나 뭐 이런 걸로 치면은 12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로는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12장에서는 왜 12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12장에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토픽이 11장과 다르게 12장에 등장한 새로운 토픽이라면 집주인이에요. 네, 마스터가 여기 드디어 등장했어요. 네. permanent absence라고 부르죠. 그 부재가 너무 극명한 거예요. 있는 거 부재의 존재감이 그 사람이 없다는 그 느낌이 너무 강력해지는데 계속 우리가 느꼈죠 그거를. 근데 드디어 언급되고 그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13장도 뭐 유령은 안 나오고요. 애들이 사고를 치는 것도 없어요. 13장에는 뭐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나요? 이건 그냥 팁인데 여러분 꼭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제가 뭐 이렇게 시험을 볼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할 것도 아니지만 긴 작품을 호흡을 길게 읽을 땐 각 장별로 나눠지는 작품의 경우는 요약을 조금씩 해놓으면 앞에 여러분이 나중에 되찾아서 보기에 좀 쉬울 거예요. 뭐, 여기 뭐를 찾아와야 돼. 특히 시험 우리처럼 오픈북 테스트를 보는 경우에 이렇게 어디쯤에 있었다라고 희미한 기억만을 가지고 시간 걸리잖아요. 찾을 때. 그럼 장 앞에다 이렇게 조금씩 요약을 해놓으면 내 마음, 내 버전대로, 내가 읽은 대로 해석을 해놓으면 요약을 좀 해놓으면 찾기가 쉬울 거예요. 13장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걸 붙여서 13장의 내용은 이거다라고 붙인다면 뭘 것 같아요? 아까 12장에서 중요한 건 집주인이 이제 언급됐다는 거고 집주인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미시스 그로스가 얘기하고 가버니스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게 12장에서 중요한 일이었다면 13장은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대답이 딱 안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딱 그 괄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13장에 사실 중요한 점은 그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일도 없이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근데 13장에서 그 앞에 장들과 다른 모습이 다른 일은 아니고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가버니스가 좀 바뀐 모습이, 믿음이 바뀐 부분이 나와요. 어떤 믿음이 바뀌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기는 못 보는데 애들은 유령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믿는 점이 새로이 나타난 점이에요. 가정교사에 대해서. 그쵸? 그죠? 그 전까지는 자기가 보면 보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믿었고요. 자기가 막아줘야 되겠다 애들을. 자기가 애들이 유령을 못 보도록 막아줘야 되겠다. 초기엔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벌써 유령이랑 보고 유령이랑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자기가 못 보는데 애들은 유령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데까지 왔어요. 이게 뭐 증상인지 광기의 증상인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추리력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여간 강화되고 있어요. 뭔가 진척되고 있어요. 그죠? 가정교사만 보면. 그래서 11, 12, 13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줄거리 정리할 때 언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건 위주로 만약에 여러분이 Turn of the Screw 내용이 뭐야 그랬을 때 귀신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째 봤을 때 어떻게 됐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싶다면 11, 12, 13은 거기 안 들어가는 내용들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면을 만약 예를 들면 가정교사의 심리 상태의 변화라고 본다든지 하면 의외로 건질 게 꽤 있어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점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 마일즈가 보여주는 어떤 돌출 행동이랄까 이런 거 바로 뒤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가면 또 이 마일즈가 뭔가 가정교사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아이와 관련된 특히 마일즈와 관련된 뭐 사이에 이 가버니스가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마일즈를 바깥에서 보고 대면한 장면과 이후에
요 세 챕터가 지나고 가을 됐을 때 마일즈가 뭐라고 했을 때 가정교사가 보내주는 반응을 대조할 때 그 두 개를 비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11, 12, 13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예. 자, 그거를 보고 오늘 이제 이걸 11, 12, 13을 다 본 다음에 할 게 있어서 조금 빨리 최대한 가보도록 할게요. 11장 시작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극적인 장면 직후예요. 바람을 확 빼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 가정교사를 믿고 있었더라면 마일즈가 유령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뭔가 일탈을 한 거를 목격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게 연재된 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마일즈를 바깥에서 봤어. 그럼 막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마일즈가 뭐라고 하나. 유령이 씌인 건가 드디어 밝혀지는가. 그리고 딱 기다렸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온 그 잡지에 이렇게 시작해요. It was not till late next day that I spoke to Mrs. Gross. 그 다음날 늦게나 돼야 Mrs. Gross랑 얘기했다. 이러면 그리고 보면 이 첫 페이지 내내 그 얘기예요. 사실 Mrs. Gross가 사실은 얼마나 티를 안 내고 잘 지내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김 빠지겠어요, 여러분. 마일즈가 그래서 귀신에 씌었다는 거예요. 뭐야, 막 이렇게. 그죠? 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Mrs. Gross가 계속 나와요. Mrs. Gross의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만 There was nothing in her fresh face to pass on to others. My horrible confidence. She believed me. I was sure, absolutely. If she hadn't, I don't know what would have become of me, for I couldn't have borne the business alone.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버넌스가 여러분 알겠지만 하는 내용은 다른 하인들한테 그리고 애들한테 티를 안 내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데 미세스 그로스는 특별히 애를 안 쓰는 것 같지만 티가 안 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믿고 있어. 그래서 근데 어쨌든 다행이었다. 내가 미세스 그로스까지 단속을 했어야 됐다면 내가 그걸 그렇게 감출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티 안 나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내용으로 첫 번째 문단이 다 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미세스 그로스가 자기를 믿었다. Absolutely.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내 말을 믿었다. 미세스 그로스는 내 말을 믿었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설득하려고 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일즈가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했고 자기가 어떻게 해석했고 그 장면을 묘사하기 전에 미세스 그로스는 나를 믿었다. 는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가정교사의 그 이야기 진행 방식은 이게 왜 중요해? 미세스 그로스를 청중으로 두고 그것도 그냥 청중이 아니라 나를 믿는 나와 뜻을 함께하는 청중으로 설정하고 또 재설정하고 내가 미세스 그로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세스 그로스가 이렇게 반응했고 이걸 왜 계속 되풀이해서 주요 사건 대목마다 이 얘기를 해놓고 넘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 점일까? 가정교사에게 왜 이게 중요한 작업일까?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여기 잠깐 중간에 보면 또 나를 믿었다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나와요. I had made her a receptacle of lurid things, but there was an odd recognition of my superiority, my accomplishments, and my function in their patience under my pain. 사실 믿기 힘든 이야기,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이 아닌 얘기를 해줬는데도 나를 믿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가정교사 생각에 뭐가 지금 나를 믿을 만한 요소가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나의 우월함, superior, 내가 그녀보다 나았다는 거죠. My accomplishments and my function. 근데 여기를 잘 보여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Turn of the Screw 우리가 이제껏 봐왔지만 그냥 어린애들이 귀신 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옛날 저택에 귀신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계급 문제가 엄청 미묘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귀신들의 계급과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혹은 귀신을 만나는 아이들의 계급과 그걸 막고자 하는 가정교사의 계급이 다 다르고 이렇게 서로 알아요. 또 계급이 뭐고 막 이런 묘하게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내가 더 우월해요. 그 미세스 그로스보다. 근데 my accomplishments 내가 배운 것들 내가 할 줄 아는 것들 나의 재주가 우월하고요. my function 나의 기능이 우월해요. 그러니까 마스터가 나를 그 집안의 관리인으로 최고 관리인처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펑션상 더 위에요. 근데 클래스 있어요? 없어요. 나이 있나요? 경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가정교사를 의심하려고 보면 그닥 많이 누가 봐도 탁월하게 우월하지 않은데 우월하다는 거를 자꾸 세우고 넘어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하고 보고자 하면 이 여자 열등감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도 봤지만 처음부터 미세스 교수를 심정적으로 많이 의지해요. 지금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을만하다, 내가 낫다, 내가 여기서 이 집의 선장이다. 이 위기 상황 속에 내가 선장이다. 이거를 지금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미세스 그로스랑 대할 때도 그걸 자꾸 의식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superior 하지 않은 상황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가정교사가 지금 자격지심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가정교사가 얼마나 불안하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 미세스 그로스의 확 100% 믿음을 가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사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걸 오히려 드러나는 게 아니냐. 가정교사 의심하고자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는지.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일즈와 있었던 그 밤의 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애를 아무 말 없이 손잡고 이렇게 끌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계속 I had wondered, how I had wondered if he were groping about in his little mind for something plausible, not too grotesque. 변명거리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올라왔어요. 그죠? You taxed his invention certainly, and I felt this time over his real embarrassment, a curious thrill of triumph.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죠? 드디어 약간 승리감마저 느꼈어요. 드디어 내가 얘를 잡았다. 현장에서 잡았다. 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변명을 하려고 애가 막 변명거리를 찾고 있겠지만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Over his real embarrassment. 진짜로 이제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고 창피할 것이고 애가 드디어 내가 현장을 잡았노라. A curious thrill of triumph. 이게 이제 그죠? 이제 애가 잘못한 걸 발견해서 이제 혼내거나 바로잡아야 될 사람이 느낄 감정에 적합한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디어 잡았다 이렇게 승리감을 좀 느꼈어요. It was trap for the inscrutable. He couldn't play any longer at innocence. 이거를 보세요. 더 이상 순진한 척할 수 없었다. He couldn't play any longer at innocence. 더 이상 순진한 척 할 수 없었다. 100% 우리도 이미 봐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건 이 여자가 마일즈가 이너센트 할 거라는 가능성은 0.01도 남겨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순진한 척하고 있을 뿐이라고 100%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면이 벗겨졌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 So how the deuce would he get out of it? 그 지금 polite language가 아니에요. How the deuce 그러면 이렇게 약간 완전 욕은 아니지만 완전 상스러운 욕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흥분했어요. There abandoned me indeed with a passionate throw of this question, an equal dumb appeal as to how the deuce I should. 여기 또 이상한 거 나와요. 나는 어떡하지? 얘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승리감에 약간 도취되려고 하는데 또 한편 그 아래쪽에서 나는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 상황에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아래 가면 head, 여기 head에 따옴표 있는 거 보이시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I remember how I suddenly sank upon the edge of the bed from the force of the idea that he must know how he really, as they say, had me. 앞에서 자기가 승리감 느꼈잖아요. 근데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오랄랄랄라 위기 상황인 건 나네? 약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침대 앞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 힘이 풀릴 정도로 He had me. 이것도 여러분이 이 이 작품의 악명 높은 점의 하나가 모호한 단어 사용. Had me. 어쨌다는 거예요. Had me.
어쨌든 내가 얘를 잡은 게 아니라 걔가 날 지금 코너에 모른 것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 잠깐 사이 상황 판단이 바뀌었어요. He could do what he liked with all his cleverness to help him as long as I should continue to defer to the old tradition of criminality of those caretakers of the young who ministered to superstitions and fears. He had me indeed in a cleft stake. For who'd ever absorb me, who would consent that I should go unhung, if by the faintest tremor of an overture I were the first to introduce into our perfect intercourse an element so dire.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 상황이 이제 진실이, 마일스가 숨겼던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믿었는데, 자기가 먼저 입을 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입을 안 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일을 어떡하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had me 라는 표현에서 보면 뭔가 그 세력 싸움에서 뭔가 전쟁 같은 갈등, 세력 간의 갈등 같은 어른과 선생님과 애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이 적대 세력끼리의 혹은 정치 세력끼리의 세력 싸움 같은 그런 언어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내가 먼저 입을 떼서 내가 먼저 이 상황을 만들어서 너 귀신 들렸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거예요? 이 상황을 전개시킬 거예요. He had me.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위기감을 가정교사가 위기감을 동시에 느껴요. 마을스의 위기감이고 내가 얘를 어떻게 이제 잡았다라고 잠깐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위기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인 이유는 자기가 이제 대놓고 그 부도덕한 퀸트의 귀신이랑 만나고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사실을 까발려서 얘기를 못 한다는 게 여자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력이 뒤집혔어요. 우월한 게 우세한 쪽이 마일스가 됐었죠. 거기서 He had me. 마일스가 우세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여기 가면 아예 여러분 이거 표현 보셨겠죠? While I wagged my head at him, he stood there more than ever, little fairy prince. wag가 어떨 때 쓰이는 단어예요? wag. 응? wag. 뭐 얘기한 거 아니에요? wag. 흔드는 건데 어느 때 제일 흔하게 많이 연결되는지 아세요? tail. 꼬리를 흔들다.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I wagged my head at him. 보면 말을 못 해갖고 이제 grimacing nod, 그러니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어요. 너 내가 사실을 얘기하면 믿을래? 이렇게 마일스가 얘기해서 또 딱히 막 어떻게 말문이 또 턱 막혀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를 이제 wag my head라고 표현한 거예요. 가정교사의 마음속에 마치 little fairy prince, 어린 요정 왕자한테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개 같았던 거예요, 자기가. 무슨 그림이 이 가정교사의 마음에 지금 세력 차이가, 신분 차이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보세요. 마일스를 잡았어요. 나쁜 짓 한 꼬맹이를 지금 잡아서 그리고 이제 혼내려고 이제 됐다 이렇게 하고 애를 끌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와중에 생각이 어랄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한 다음에 애가 너무 이제 여유 있게 너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믿을래 이렇게 나오니까 확 뒤집혀서 이쪽은 왕자고 내가 그 앞에서 꼬리치는 개 같은 느낌이 된 거예요. 그죠? It was his brightness indeed that gave me a respite. 걔가 총명해서 나한테 숨을 틔워줬어요. 쉴 수 있었어요. Would it be so great if he were really going to tell me? 만약 진짜 걔가 얘기한다면 정말 좋은 일일까? 그리고 이제 마일스가 얘기하죠. 내가 나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했지. 그렇게 얘기해요. Think of me for a change bad. 나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나쁜 애일 수도 있다는 걸 한번 for change가 들어가 있으니까 평소 자기가 참 잘하고 있었다는 것도 얘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지. 그리고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가정교사가 brightness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애가 너무 기발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가정교사 생각엔.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변으로 너무 기발하게 빠져나갔어요. 대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너 그럼 앉았니? 앉았니? 그랬더니 앉았어. 옷도 안 벗었어요. 옷을 갈아입진 않았어요. 아예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고 언제 내려갔냐 했더니 한밤중에 자정에 내려갔대요. When I am bad, I am bad. 내가 나쁠 수 있을 때는 나는 나쁘고자 할 때는 제대로 나쁘다. 이런 어긋나려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어긋난다 이런 표현인데 뭔가 이제 가정교사의 입장을 배제하고 보면 여기서 이 bad가 이 bad는 그 의미가 선명해요. 그죠? 가정교사 떼고 요것만 보면 마일즈가 bad하다는 건 자야 될 시간에 잠을 안 잔 거예요. 취침 시간에 안 자고 딴짓한 거, 밖에 나간 거. 그게 bad예요. 그죠? 이 bad는 적어도 마일즈 여기 직접적인 문맥에서는 bad가 확대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만 보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봤지만 이전에 이미 bad라는 단어가 엄청난 울림과 차마 말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게 되었잖아요. 그죠? 마일즈가 나쁘냐? 뭐 너 나쁜 거 뭐 목격했는데 그러면서 가정교사가 쌓아온 게 있어요. 그죠? 그 의미가 폭이 있다고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 이제 bad가 나오면 마일즈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딱 알잖아요 이제. 이 bad를 가정교사가 그냥 나 일탈 좀 할 줄 아는 어린이다 이렇게는 안 읽을까. 마일즈의 일탈이라는 게 단지 밤에 잠 안 자는 것 정도라고 가정교사가 믿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안다고요 우리는. 그죠? bad가 나왔어요. I see. It's charming, but how would you be sure I would know it? 어떻게 내가 널 볼 거라는 걸 알았냐고 물었더니 Oh, I arranged that with Flora. His answers rang out with readiness. 너무 대답을 잘해요. 준비된 대답을 했어요. 그쵸?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겠죠? 하나는 정말 마일즈를 믿자고 하면 마일즈는 이게 사실이니까 진짜로 이랬으니까 바로 대답이 생각 안 해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치밀하게 범죄를 계약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맞춘 듯이 짜맞춘 듯이 답이 나온 거예요. 다 생각을 해놨던 거라. 애가 질질 끌려 올라오면서 가정교사에 끌려 올라오면서 쫙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가정교사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놨다. She was to get up and look out. 그리고 그래서 which is what she did do. It was I who fell into the trap. 내가 잡혔다. 내가 함정에 빠진 건 나였다. 계략에 빠진 건 나였다. 마일즈를 자기가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자기가 계략에 빠졌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느꼈냐면 플로라의 기행도 설명이 한 큐에 돼버렸어요. 플로라도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오빠랑 짜고 오빠를 도와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가정교사가 플로라 자기가 잠들었을 때를 노려서 플로라가 촛불을 끄고 몰래 가서 미스 제서를 만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가정교사가 설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계략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설명이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현장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티끌 하나 안 묻히고 애들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말을 붙여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교사는. 진실을 어떻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앞뒤 빈틈없이 설명이 돼버려서. 그래서 또 계략에 빠졌다. 가정교사가. 내가 함정에 빠졌다. 라고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교사가의 난감함이 느껴지고 가정교사가 믿는 대로 하자면 아이들의 총명함이 얼마나 한 수 위인가가 드러나요. 가정교사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 적어도 2단계에서는 자기가 머리를 썼는데 애들을 밝혀낼 수 없었던 거예요. 신분의 위일 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에 있어서도 가정교사가 딸린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대위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악에 빠진 아이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아이들의 삼촌인 집주인한테 잘 보일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데 애들이 탁월해요.
드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정신 차려보니 위기에 빠진 건 나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고 이제 마일즈를 대할 때 아까 프린스랑 웨깅을 통해서 이 심불적인 열등감이 여자가 사모를 지금 보고 아이들을 보는데도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냥 선생님 그냥 애들이 아닌 거예요. 집주인들이랑 가정교사인 거예요. 자, 11장에 혹시 질문 있나요?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미세스 교수의 말을 직접 들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만 듣는데 가정교사는 누누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미세스 교수는 나를 믿었어. 그녀는 나를 믿었어. 완전히 믿었어. 근데 이제 보면 가끔 미세스 교수가 정말 그렇게 0.1%의 의심도 없이 믿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대사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Lord, you do change, cried my friend. I don't change, I simply make it out. 여기를 보면, 여기 앞에 보면 그게 막 너 알았지. 마일스가 얼마나 나쁜 애인지 알았지. 그리고 애가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짓을 해서 쫓겨난 거야. 벌써 이렇게 쫙 시나리오가 써졌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마일스가 무슨 나쁜 짓을 그렇게 했는데? 그죠? 가정교사를 믿으면 나쁜 거예요. 애가 세상에 밖에 나가서 유령을 보고 딴짓을 한 다음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급이 높은 사악함이에요. 머리가 좋은 나쁜 애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일즈의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자면 가정교사를 미쳤다고 의심하고 액면 그대로 믿자면 애가 진짜 너무 착하게 하다가 가정교사 한번 놀래켜 주려고 장난을 친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학교에서 쫓겨날 정도로 나쁜 일이라고 확신을 하기엔 옛날 학교는 엄했으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쭉 연결이 될까? 를 약간 의심할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가정에서 완전히 이렇게 막 확 논리 전개를 해버렸어요.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미세스 교수가 여기서 이의 제기를 해요. 미세스 교수 간간히 보면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의 제기를 했거든요. Lord, you do change. 너 변했구나. 미세스 교수가 보기엔 가정교사가 뭔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변한 게 아니라 I make it up. 내가 이렇게 이해한 거야. 내가 이제 알아차린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The four depend upon and perpetually meet. 항상 만난다 그 넷은. How do you know? 논리적으로 마일스가 그 바깥에 있었다는 것 외에 그 가정교사의 심증 외에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벌써 생각 진행된 거 보세요. 걔네들 보고도 모른 척해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플로라가 봤는데 모른 척하고 거짓말했다. 거짓말할 것이다. 그랬다가 마일스가 봤는데 거짓말한다. 그 다음에 넷이 항상 만난다. 다른 문제라고요. 한번 봤는데 거짓말한다는 것과 넷이 항상 만난다는 거는 또 약간 진행 상황이 다르잖아요. 뭘로 어떻게? 넷이 항상 만난대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증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가정교사도 증명하려고 해요. 증명해야 되는 방법은 the systematic silence of each. 그 말을 안 하는 게 증거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그 말을 미스 제슬리랑 그 전에 있던 가정교사랑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해. 의심할 만하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기억력이 안 좋은 애들이 아닌데 그 정도라면 뭔가 걸리는 게 있거나 깨름칙한 게 있나 보다. 근데 그거랑 그들의 유령이랑 항상 만나고 있다는 거랑 또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보면 얘기하다가 점점 흥분해요. They are talking of them, they are talking horrors. I claimed. I go on, I know, as if I were crazy, and it's a wonder I'm not.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4시 항상 만나 그러더니 지금 귀신 얘기하고 있어. 지금 끔찍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 가정교사가 흥분한 게 느껴지시죠? 감정이 좀 격해졌어요.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as if I were crazy. 내가 미친 것 같지. 안 미친 게 놀라운 거야. 그렇죠? 본인도 미칠 만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미쳤다는 뜻인가요? 안 미쳤다는 뜻인가요? 미칠 만한데 자기는 충분히 미칠 만한 상황인데 자기가 안 미쳤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생각한 정답을 얘기했지만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누가 봐도 지금 가정교사가 상황을 잘 모르는 미세스 그로스 같은 사람이 봐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는 거랑 상황이 정말 그렇다면 미칠 만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밤낮으로 유령이 보이는데 안 미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안 미쳤대요, 본인은. 그걸 또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Why of the very things that have delighted, what other things have you got hold? 뭐를 더 파악했냐? Why of the very things that have delighted, fascinated, and yet at bottom, as it now so strangely seem, mystified and troubled me, they're more than earthly beauty, they're absolutely a natural goodness. It's a game I went on, it's a policy and a fraud.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분 이제 애들을 어느 정도로 안 믿는지가 보이죠. 뭔가 숨겨놓는 게 있을 거야 해서 완전히 나쁜 놈들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애들인데 그 선한 척하는 그거에 능한 아이들이다라고까지 갔어요 지금. It's a game, 게임이고 policy and fraud, 사기치는 거다. 그러는 얘긴데 그래서 그게 뭘로 사기치냐면 earthly beauty, more than earthly beauty. 그러니까 천상의 아름다움 같은, 땅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아름다움과 absolutely unnatural goodness.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착한 거가 다 사기치는 거다 우리한테. 라는 얘기예요. 뭐 그거는 뭐 그 애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게 정도가 깊어졌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여기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즐겁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매력을 느끼게 했지만 사실 그 바닥에는 이제 보니까 mystified and troubled me. 이제 보니까 나를 의아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한 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정말로 처음부터 그랬다면 의심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죠? 막 애들이 뭐 너무 예뻐 그러고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 비이성적으로 또 예쁘다고 훅 넘어가고 그냥 뭐 애들이 예쁠 수도 있지 뭐 예쁘기로서니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 저쪽 끝으로 갔다가 그럴 때조차 그게 의심을 할 모든 준비가 이럴 리가 있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의심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as I now so strangely see, 그러니까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실제로 처음 봤을 때는 어땠을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사실 의심이 그때부터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가정교사가 나중에 해석을 덧붙인 이야기를 읽는 거거든요. 그죠? 가정교사가 뒤에 갈수록 뒤에 일어난 일에 맞춰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여자 말을 미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 믿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안 미쳤어도 이 여자가 내가 애초에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끝까지 읽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하는지 알아요. 가정교사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사 자기를 정당화해야만 해요. 자, 그리고 on the part of little darlings, 저 애기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미세스 그로스는 이제 못 믿는 거죠. 저 애기들이 그런다고? As yet mere lovely babies? 그 사랑스러운 애기들이 그런다고? 맞아. Mad as that seems. 미친 것 같아 보이겠지만 맞아. 미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Mad.
가정교사가 미쳤다라는 읽기가 작품 내에서 처음 나온 얘기라는 얘기예요. 미치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악한 왜 그러냐 미시스 그로스가 물을 수밖에 없고 그 나온 얘기는 이제 love of evil 나쁜 놈이 뭐 이유가 있어서 하나 나쁜 걸 좋아하는 악령들이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설명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면 이제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나왔던 중요한 아저씨가 드디어 나오죠. Their uncle. 이 정도 악한 이 정도의 악에 대항해서는 이 정도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제 미세스 그로스는 판단해 가정교사가 감당할 일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가정교사의 말이 맞다면 그 정도의 악함과 그 정도의 나쁜 세력에 맞서서는 가정교사의 책임 관할을 넘어서요. 그죠? 그래서 이제 uncle이 와야 된다. Their uncle must do the preventing. He must take them away.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집주인이 등장했어요. 미세스 그로스가 우리가 알지만 되게 순종적인 가정부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순진한 아줌마인데 이분이 보기 시골 이 안학리 보기에도 이제는 집주인이 자신의 위치에 맞는 책임을 행사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서 느끼셨겠죠, 여러분? 거버넌스가 갑자기 대단히 썩났어요. And who's to make him? 누가 그렇게 할 건데? 아니 이게 왜 썩났냐면요. 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가 느껴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유 워낙 싫어하는 양반이잖아. 게으르잖아. 뭐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And who's to make him? 누가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약간 썽이 났어요. 자기를 못 믿는구나 라고 느낀 것 같아요. She had been scanning the distance, but she now dropped on me a foolish face. 화난 거 느끼시죠? 바보같이 보였대요. 미세스 그로스가 아니 당연히 너지. 글을 못 쓰잖아요, 미세스 그로스는. 아니 글을 못 읽잖아요, 그죠? 글을 쓰겠냐고요. You miss. 네가 해야지 그랬더니. By writing to him that his house is poisoned, his little nephew and niece mad. 이렇게 쓰라고. 집은 그 귀신 나오고 조카들은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But if they are, miss. 근데 정말 그렇다면서, 그죠? 정말 그렇다면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And if I am myself, you mean? 내가 나 자신이라면. 내 말을 믿는다면, 그죠? 의심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지? That charming news to be sent to him by a governess whose prime undertaking was to give him no worry. 여기 아이러니하게 얘기하고 있죠.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거 참 듣기 좋은 뉴스겠다. 비꼬고 있어요. 예, 자존심이 다친 거예요, 그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유 그런다고 되겠니? 이게 아니라 지금 참 듣기 좋기도 하겠다.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 화가 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로 바칠라는가 싶어서 또 화가 났어요. 그죠?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 오게 해라. 그랬더니 he ought to be here. He ought to help. 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 완전히 다음 페이지군요. 완전히 화가 나서 I quickly rose.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I think I must have shown her a queerer face than ever yet. 얼굴이 이상하게 보였던데 이제 감정이 막 만감이 교차했나 보죠. You see me asking for a visit? 내가 그 도움을 오라고 할 것 같아? No, with her eyes on my face, she evidently couldn't. Instead of it, even as a woman reads together, she could see that what I myself saw. His derision, his amusement, his contempt for the breakdown of my resignment at being left alone and for the fine machinery I set in motion to attract his attention to his slighted charms.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이 governess가 생각했냐면 꼬시려고 거짓말하는구나.
라고 집주인이 해석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I said, fine machinery I had set in motion to attract his attention to my slightly charms. 처음엔 보고 안 반했잖아요. 이 아저씨가 이 가버네스한테. 그러니까 자기의 무시당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나를 보러 오게 만들어서 여기 와서 나를 보기 위해서 나한테 반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를 생각했고 가버넌스는 내가 만약 이 상황을 편지로 쓴다면 집주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내용을 미시스 그로스도 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Yet she nonetheless took the measure I think of the warning I now gave her. If you should so lose your head to appeal to him for me, she was really frightened. You, yes, miss? 그러니까 만약에 나 대신에 네가 오라고 할 거면 나 가버린다.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지 다시 한번 드러났죠. 잘 보이려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보다 정말 바닥에 오니까 떠나버리겠다잖아요. 그 유령이 있든 없든 애들을 데려가든 말든 애들이 뭐에 쓰이든 말든 집주인을 요청하는 순간 난 떠난다. 사명감이 어디서 출발한 사명감인가가 나오고 이걸 보면 프롤로그에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가 다시 나와요. 여조요사가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시작했어요. 그죠? 여고사가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게 본인도 알고 여러분이 보기에도 되게 묘한 상황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짝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자기 일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이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 짝사랑한 사람이 자기한테 부탁한 거 딱 하나가 자기한테 말 시키지 말라는 거니까. 자기 일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상황에서 이 여자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 안쓰럽기도 하죠. 이런 걸 보면. 그 다음 장에도 가서 보면 다음 장에서 시작 부분에 유난히 강조하거든요. 이것도 잠깐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또 봐야 될 테니까 한번 보세요. It was not as I'm sure today as I'm sure then. My mere infernal imagination. 내가 상상한 게 아니다. 내가 진짜 봤다. 미시스 그로스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 글을 쓰면서도 계속 강조하는 건 내가 상상한 게 아니다.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다. 내가 환상을 본 게 아니다. 진짜 그렇다. 진짜 유령이 있었다. 이걸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미쳤다고 믿는 사람들은 가정교사 쪽에 문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지가 찔리는 거다. 이렇게 모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가정교사 편을 들어주는 가정교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의 기폭이 넓어질 낙차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고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정교사가 완전 미친 건 아니다. 가정교사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 가정교사 말을 안 믿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어떻게 하냐면요. 가정교사 때문에 니들 독자들이 안 믿는 거다. 가정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이 여자가 못 배우고 어리고 신분이 낮기 때문에 니들이 안 믿는 거다. 니들 속에 있는 여성 차별적이고 신분 차별적인 편견이 가정교사 말을 못 믿게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헨리 제임스가 노리고 있다. 그리고 가정교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다. 자기가 사회적으로 약자고 이 이야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누군가 딴 사람이 읽으면 자기가 의심받기 딱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찔려서라거나 사실이 아니라서 얘기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에 나오는 건 이제 정말 애들을 정말 감시하고 있고요, 그죠? 애들을 정말 눈을 안 띄고 계속 감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애들을 살피고 보살핀다를 넘어서서 애들을 감시해요.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가죠, 그런 상태로. 그리고 이 뒤 87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내가 자기 희생적인 또 그런 생각이 나와요.
자기 희생적인 건지 아니면 가짜 영웅 행세를 하는 건지. 내가 노출됐으면, 내가 유령에 노출되고 애들을 보호했으면 하는데 내 눈은 멀고 내 눈은 닫히고 애들은 보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사가 나와요. What it was most impossible to get rid of was the cruel idea that whatever I had seen, Miles and Flora saw more. Things terrible and unguessable that sprang from dreadful passages of intercourse in the past.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서워하는 게, 그러니까 상상력이 지금 내가 상상한 건 아니다 했지만 상상력이 작동하고는 있어요. 그죠? 자기가 본 건 직접 봤다고. 그러니까 유령을 봤을 때는 유령 본 거 자체는 상상력이 아니었지만 애들이 뭘 봤을까를 상상할 때는 상상력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유령 목격담과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상상력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임을 나와요. 더구나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미스 제서가 피터 퀸트와의 사랑인지 불륜인지 뭐 하여간 그 이야기가 대놓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지만, 그래서 점점 더 그래서 골이 깊어져요. 그죠? 마일스와 플로라는 내가 뭘 상상하든 내가 뭘 봤든 더 봤을 거다. Things terrible, unguessable. 상상할 수도 없고 끔찍한, 과거에 있었던 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 상상력을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여기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지난 12장에서 그 집주인이 언급된 다음에 여기 또 집주인이 나오는데 되게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집주인이 없는데 집주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집주인이 오면 어떡하지, 집주인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게 이 상황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감정적 기제임을 알 수 있어요. 가정교사와 이 아이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맨 마지막 페이지, 그게 90페이지에 그게 나오잖아요. 올까? 우리 삼촌이 올까? 언제 올까? 이게 놀이였다고 그래요. 그죠? 삼촌한테 편지 쓰기 이런 걸 아마 글쓰기 연습용으로 시켰고, 그걸 편지를 안 붙이고 내가 연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심지어. 근데 그걸 언제 올까? 온다면 어떻게 될까? 그 얘기를 아이들이 할 때 가정교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귀신을 본 다음에 어색한 그 침묵을 메꾸기에 그게 제일 좋다는 걸 애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어색한 순간들을 때웠다, 지나가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게 해석되셨죠? 네, 그죠? 되게 오묘하지 않으세요? 네. 일단 하나는, 그쵸, 애들이 진짜 그걸 느꼈을지, 만약 진짜 귀신을 봤고 귀신을 본 다음에 이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정교사의 주의를 돌리는 방법이 이 마스터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을 언급하는 거라면 애들이 가정교사를 정말 꿰뚫어 본 거죠. 그리고 가정교사는 그게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가장 깊은 걸 꿰뚫어, 그 이성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이 어린애들이 그걸 꿰뚫어 보고 그게 나를 움직이는 동력임을, 나의 가장 숨은 동기임을 알고 있다. 그걸 읽혔다. 그러면 무섭기도 하겠죠. 무섭거나 약간 긴장이 되겠죠. 그럼 정말 이제 애들이 성적인 지식이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육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성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애들이란 얘기예요, 정말. 남자가 좋아하는 사람들 잘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활용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가정교사가 괜히 흠칫해갖고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조용할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가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도 학창 시절 때 그럴 때 유령이 지나간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요새도 그러나요? 약간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그게 간간히 있는 일이라고요. 사람들 있을 때, 많이 모여 있을 때. 근데 여기 뭐 3명 있으니까 그런 일이 흔하게 있었겠죠. 귀신이랑 상관없는데 그거를 이제 가정교사가 확 예민해 있고 지금 막 정신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상태라서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들이 티를 안 내니까, 애들이 뭘 봤어야 티를 내겠죠. 티를 안 낸다. 근데 그럼 이제 삼촌 얘기를 한다. 알아, 이거 일부러 가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이 가정교사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불쌍해요. 안 됐잖아요. 얼마나 그 집주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집주인 얘기네. 얘네가 또 나의 관심을 돌리려나 보구나.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구나.
집주인,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건 이야기 구조상 집주인의 이야기가 다른 걸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혹은 가정교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집주인이 사실 집주인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대표하는 혹은 가리는 존재라는 거, 가정교사에게. 를 기억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가정교사에게 집주인은 그냥 짝사랑한 남자 외에 다른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사회적 지위, 신분, 거기에 자기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가부장 사회의 어떤 근본 질서 같은 걸 상징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또 어떤 귀신이냐면 허락되지 않은 사랑이에요. 근데 왜 허락되지 않았냐면 집안에 부리는 사람들끼리, 하인들끼리의 사랑이라서. 한쪽이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요새 같았으면 딱히 사내 연애가 그렇게 환영받을 일은 아니지만 범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안 됐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안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성적인 관계를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걸 다 표상하는 그런 질서 및 그런 규율, 암묵적인 규율을 상징하는 존재로 집주인이 생각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이제 이렇게 천천히 별일 없이 지나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변화가 왔다 그러기 직전에 보면 appears to me more as I look back no note in all this more extraordinary than the mere fact that in spite of my tensions and of their triumph I never lost patience with them. Adorable they must in truth have been. I now reflect that I didn't in these days hate them. 그러니까 뒤에 생각해 보니까 특이하게 참 희한한 건 애들이 자기를 아직 갖고 놀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가정교사 그렇게 믿고 있죠. 자기를 갖고 놀고 있어요. 걔들은 승리하고 있다. 그렇게 완전히 계속 자기를 이기고 있는데 자기가 걔네들한테 성질 낸 적이 없대요. 예, 참을성을 잃어본 일이 없대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 애들이 진짜 사랑스러웠나 봐. 그죠? 걔네들을 그렇게 안 싫어했다니 내가. 미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죠? 애들이 그 가정교사 버전대로 하면 애들이 진짜 사악한 악령들과 놀아나면서 가정교사를 막 속아 넘기는데 너무 서로 아는 상황에서 서로 내가 아는 걸 쟤도 알지만 모른 척하기 다 같이 큰 연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그 못되고 나쁜 애들인데 어른을 갖고 노는 정말 나쁜 애들인데 걔네들을 한 번도 안 싫어했대요. 자기가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싫어하지 않았대요. 애들이 되게 사랑스러웠나 봐. 그쵸? 그거거나 either 정말 애들이 사랑스러웠거나 or 아니었나 보죠. 진짜 그렇게 나쁜 애들은 아니었나 보죠. 진짜 그렇게 갖고 놀진 않았나 보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그 악의 그 근원이 악을 행하는 주체가 유령들한테 홀린 불쌍한 어린이가 지금 아니라는 건 보셨죠? 애들이 액티브 플레이어예요. 11, 12, 13점에 오면 10과 마지막부터도 그렇지만 마일즈를 발견하고 뭔가 이 여자 마음속에서 뭔가 확신이 더 증가한 순간부터 애들이 악령들에게 홀려서 불쌍한 애들이 이제 막 악의 구렁텅이로 끌려가는 중이 아니라 애들도 함께 그냥 같이 악령이랑 거의 대등하게 악령이랑 보고 한 얘기를 숨기고 아이들도 악의 주체가 됐어요. 자기보다 위에 있고 자기를 속여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돼 있죠. 그게 또 이제 그쵸.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영웅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이게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이 여자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혹은
이 여자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 있을까요? 오케이.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뒤에 가면 이제 뭔가 다른 relief라는 게 와요. 뭔가 예, 긴장이 근데 이제 그게 유령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보고 미스 제슬을 가버넌스가 어떻게 발견하고 뭐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서 미스 제슬과 가버넌스가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 혹은 가버넌스가 미스 제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 패러그래프 써오시면 되고요.